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나,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논문을 쓸 때, 그죠?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같은 책이고요. 여기에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챕터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Measurement of outcome and response variable as dichotomous, multinomial, or ordinal is described and justified. 결국에는 logistic regression, 예를 들어서 이제 logistic regression을 확장시킨 게 이제 multinomial regression이라고 하는데, 혹은 ordinal, categorical regression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수업에서는 이제 dichotomous인 것만 일단 국한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게 로지스틱을 한 이유예요. 리그레션이 이제 막 있는데 내가 정말 그 분석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0, 1인 거예요. 캐리고리컬이고 클래스가 2개 있는, 그렇죠? 그게 레벨이 2개 있는 그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2개여야 되고 어떻게 2개인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갔다, 대학을 가지 못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애널라이즈 하려고 하는 건데, 원래는 대학을 갔다, 재수했다, 때려쳤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심플리파이해서 대학을 갔다 안 갔다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이카라무스가 되는 거죠. 2개의 종류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써서 분석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 이제 justified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종속 변수는 이것이고 나는 이것을 analyze 해야 되는데 independent variable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logistic regression으로 이것을 analyze 하려고 한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variable interest가 0, 1일 때 analyze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multiple regression과 그 dichotomous outcome을 합친 logistic multiple regression으로 analyze 한다는 것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 넘어오면 그 소위 말해서 best fitting line을 찾는 것이 least square로는 못 찾아요. logistic regression부터는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를 써야 되고, 근데 저희가 별로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SPSS 버전 뭐로 logistic regression 썼다 그러면 당연히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쓴 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세스 자체가 어느 버전을 써서 무슨 소프트웨어 무슨 버전 썼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estimation method를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에 어떤 버전에 어떤 마주를 써서 이것을 analyze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required가 됩니다. Literature support the design of study as well as the proposed method model of outcome is reviewed and summarized. 당연한 거죠. 디자인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되고, model theory is consistent with purpose of study, the research question and study hypothesis. 아까 말씀드렸죠, 리그레션 할 때 결국 모든 것들은 리서치 퀘션과 리서치 하이포테시스를 센터로 해서 그 이제 리터처 리뷰도 그걸 근거로 하는 거고, 인트로덕션도 그걸 근거로 하는 거고, 메서드도 그걸 근거로 하는 거고, 컨클루전도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결과도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것을 다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ndependent variable, 그렇죠? 왜 그 independent variable이 들어가야 되냐, 그 순간에, 그 스텝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justification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먼저 넣냐, 이거를 먼저 넣냐, 두 번째 넣냐, hierarchical하게 밀어 넣을 때 블락을 잡아서 왜 이것을 먼저 넣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고, nice review, 먼저 넣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다, 뭐로 사용했다, statistical control로 사용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복되기 시작하죠, 벌써. 그렇죠? 네. 이게 겹쳐진 게 많아요. 왜냐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결국에는 리그레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스트럭처가 비슷해요.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들이 그렇죠. Operational definition of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당연한 거고 왜 해야 되는 거고 나 이거를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regression 할 때 이야기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네요. 링크 펑션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Social Behavior Science에서는 여기서 파이가 뭔가요? 파이는 probability of 어떤 value가 equal to 1인 경우 그렇죠? dependent variable의 어떤 값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파이는 이 친구가 대학을 갈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pi over 1 minus pi가 뭐가 돼요? odds of pi라고 odds of probability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대학을 갈 odds 그냥 그 이름이 odds예요. 오즈의 마법사 말고 odds 발음이 안 좋나? 오스랑 아스랑 틀리다. 아디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probability over 1 minus probability를 odd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거를 지금 math를 안 하면 log를 취해버리면 log of odds 어떤 학생이 졸업을 대학을 갈 확률 이렇게 돼요. 그것을 줄여서 large이라고 해요. large of 어떤 학생이 대학을 갈 확률이 나의 dependent variable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link function이라고 부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y가 없어졌잖아요. y가 없어졌어. 내 dependent 종속 변수가 없어졌잖아요. 종속 변수가 뭐 1이거나 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가지 않는 건 안돼. 원래 그 데이터가 그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probability로 만들고, 그리고 odds를 만들고, 그리고 로그를 씌워가지고 larges로 만들면서 large of probability of 어떤 학생이 대학을 갈 확률이 dependent variable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interpretation 할 때 intercept의 interpretation은 어때요? The value of y dependent variable when all x equal to 0가 intercept의 interpretation이라고. 근데 그러면 dependent variable이 뭐라 그랬어요? large of probability of y equal to 1이 그럼 interpretation이 intercept이 0.3 나왔어요. 0.3을 어떻게 해석해요? logic of probability가 0.3이야. 언제? 모든 x가 0일 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logistic regression 할 때. 그냥 돌리고 해가지고 그냥 p-value less than 0.5가 아니라 슬로프도 마찬가지예요. 슬로프 interpretation 어떻게 됩니까? How much of the dependent variable will be changed by 1 unit increase of x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내가 x를 1만큼 증가시켰을 때 슬로프가 0.3이면 내가 x를 1만큼 증가시켰을 때 large of probability가 0.3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똑같아요. 이 링크 펑션을 통해서 0, 1이 있던 데이터를 large of probability로 바꿔줬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게임 오버. 인터프리테이션만 잘하면 SPSS가 전부 다 컴퓨팅 다 해줄 거고 다 찾아줄 거고 다 정리해 줄 거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다? 리서치 퀘션을 모델을 빌드업을 하는 어떻게 빌드업을 하는지 맞추는 거고 그리고 맞춰서 SPS가 준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사람이 해야 되니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링크 펑션이 중요한 거예요. 멀타이노미얼 같은 경우는 이걸 확장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포아송 같은 경우는 로그를 쓰는 거고 여러 가지 다른 링크 펑션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는 로지스틱 링크 펑션을 썼다 그래요. 이 과정을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지스틱 링크 펑션을 쓰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은 링크 펑션이 왜 large, probit 뭐 많이 있는데 왜 large를 썼어? 라고 얘기하면 디폴트가 large이고요. 딴 거는 그냥 멘션하지 마세요. applied science에서는 특히 0, 1일 때는 그냥 large만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은 사실은 generalized linear model 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근데 generalized linear model 안에 logistic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스페셜 케이스로. dependent variable 0, 1일 때. 그리고 두 가지의 link function이 있어요. probit이 있고
logic이 있어요. 근데 logic이 훨씬 이쁘고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logic 쓰시면 돼요. 딴 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면 돼요. 특히 logistic regression 할 때 logic만 있고 그거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씁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dependent variable이 count 데이터라든가 혹은 ordinal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진로가 그냥 대학 갔냐 안 갔냐가 아니라 대학 갔냐 재수했냐 삼수했냐 사수했냐 뭐 이런 식으로 모르고 영어는 결국은 못 갔냐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진로를 그런 멀타에 넣으며 link 펑션을 써서 해석을 하고 analyze를 하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샘플 사이즈를 justify 해야 되겠죠. 똑같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regression 할 때 minimum sample size는 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 그러니까 얼마나 violation of assumption에 대해서 robust하게 하냐를 어느 정도는 하기 위해서 진짜 요만큼만 더 컬렉션 해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위험해 라는 얘기고 상한선도 정한다 그랬죠. 왜냐면 너무 많이 컬렉션하면 우리가 statistical hypothesis 테스트 하는데 이게 informative 하지 않아요. 왜? Everything reject null hypothesis. 전부 다 모든 피드백을 우리가 다 significant 해주는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컬렉션해서 분석을 하자라는 게 apriori sample size determination process입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물론 얘기해야 되겠죠. 버전이 뭔지 뭐 당연한 거 그죠? 대부분의 logistic regression은 private 모델이 아니라 logistic regression으로 넘어가면 link functional logistic을 쓰게 되면 maximum likelihood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패키지가 다 해주는 거니까 이게 뭔가요? 뭐 고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명을 잘 써주세요. 버전이랑 보면 돼요. SPSS 뭐 22 뭐 이런 거 잘 써주고 logistic regression 마저 딱 쓰면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Predictor variable are just identified and their measurement described and justified. 아까 얘기했죠. 우리 independent variable이나 dependent variable의 measurement 모델이 operational한 definition이 뭐고 그것들이 reliable한지 measurement error가 있는지 없는지 모든 variable들에 대해서는 들어갈 때는 그거를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garbage in, garbage out 안 하려고. Coding for the all categorical predictors are fully described.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건 operational definition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operational한 definition 할 때 이 얘기 해야 되잖아. 이게 1, 2, 3, 4가 뭔지, SES1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SES2가 뭘 하는 건지, 어떻게 그게 1, 2, 3, 4가 결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describe를 해줘야 돼요. SPSS는 몰라요. 그냥 1, 2, 3, 4 숫자로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모델을 돌릴 때 이 변수가 1, 2, 3, 4인 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4레벨에서 SES가 나왔는지 10레벨에서 SES가 4레벨 4인지 이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fully describe를 해줘야지 다른 리서처들이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Primary estimation strategy is justified, identified, and justified.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그 패키지 선택한 그 패키지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디폴트. 바꾸지 마시고 그냥 그 패키지 썼다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시죠. 지금 여기서 뭐 베이지안, 뭐 full 뭐 information, 뭐 베이지안 method 뭐 이런 거 뭐 maximum likelihood method 얘기하면 무슨 뭐 욕하듯이 들릴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Extension of missing data is clearly reported. 당연한 거죠. 이것도 또 반복되는 거예요. missing data가 얼마냐? 어떤 변수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나타났냐? 그게 랜덤이냐 아니냐? 네가 생각했을 때 무작위로 그냥 나온 거냐?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변수를 사람들이 대답을 안 했냐? 아빠 얼마나 보세요? 한 번 애들은 너무 적게 벌기 때문에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싱이 만들어진 거는 물어볼 때가 잘못됐고 리스폰던트가 이야기하기 싫은 얘기를 물어봤을 때는 미싱이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특정 변수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을 고려해 줄 수 있는 연구자가 thoughtful한 연구자입니다. 사려 깊은, 배려 깊은. 그 상처 줄 수가 없고 뭐 예를 들어 상처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봅시다. 야, 이걸 읽어보고 사람들이 막 나라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었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떤 베리어가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배려심 깊은 연구자가 되는 것. 그렇죠. 좋은 사람이 좋은 연구도 만듭니다. 정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만 좋은 연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람이 좋은 연구도 만듭니다. 좋은 감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배려를 하잖아, 제가 여러분들께. 6분 쉬라고. 퀴즈도 안 보고. 그렇잖아요. deletion, imputation 뭐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missing data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생각했을 때 missing이 발생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Choice of standardization of predictor is explicated and justified. Limitations.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이타 웨이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레딕터를 스탠더다이징 한다는 얘기가 뭘까? 베이타 웨이트는 뭔가요? 베이타 슬로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리그레션을 돌리는데 모든 x와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 다 z of x, z of y로 먼저 바꾸고 다 스탠더다이즈 시키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 한 번 더 돌리면 그러면 슬로프가 따로 나올 거잖아요. 그 슬로프를 우리가 베이타 웨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왜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그리고 그거를 해서 나오는 베이타 웨이트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왜 그냥 슬로프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유용성이 있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타 웨이트 티칭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걸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게 이펙사이즈랑도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탠더다이즈 솔루션 내놓으세요. 뭐 R-스코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over dispersion is investigated and adjusted for the necessary, right? 그러니까 over dispersion은 조금 이제 advanced topic이에요. 뭐 logistic regression에서 over dispersion이 이제 발생되면 안 돼요.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인데 사실은 좀 테크니컬한 거라서 넘어가고 싶네요. 근데 요 밑에 읽어보세요. 근데 뭐 또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서 over dispersion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한 30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구나. 만약에 이제 우리가 페이퍼를 쓰다가 어느 사람이 그럴 거예요. 너 over dispersion 있는 것 같은데는 분석해봐. 그러면 그때 하세요. 그전에는 그냥 있는데 없는데 그냥 살아가시다가 없으면 좋잖아. 근데 있는데 그냥 살다가 누가 이렇게 뭐가 그러면 어디 노트가 있던데 이러고 와서 어떻게 어드레스 하는지 북 챕터 보시면서 조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막 그렇게 막 심하게 다루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있어요, 있기는. 이슈가. Preliminary model assessment strategies are provided, including investigation of multicollinearity, linearity in the logic, existence of outliers.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assumption checking 하는 얘기예요. assumption checking 하게 되면 outlier 없어야 되고, multicollinearity 없어야 되고, 그렇죠? linearity 있어야 되고, 그렇죠? 왜냐면 linear 모델이요. logic에 대해서는 linear 모델이야. logistic regression을 logic transformation 하고 나면 linear 모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logistic regression은 non-linear입니까? non-linear을 해결하기 위해서 linearize 했기 때문에 linear 모델로 떨어져요. 파라미터가 linear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렇게 해서 logic transformation 하고 나면 intercept과 slope이 linear equation으로 나오기 때문에 linearity in parameter라는 용어를 씁니다. 결국은 linear 모델이요. 크게 보면 선형 모양인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것들 우리가 assumption checking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multicollinearity 어드레스에서 체크업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multicollinearity 다 아시죠? 공뭐 아무튼 공뭐 그거 multicollinearity 한 번으로 쓸 수 있는 사람만 쓰기 이제 그렇다고 하시겠습니다.
11번째, result of residual diagnostics are reported, impact of outliers, extreme or unusual observations are quantified. 이거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스태티스틱의 아웃라이어는 이슈예요. 대부분의 스태티스틱. 아웃라이어가 이걸 뭔가 타이포를 통해서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여기 데이터 갑자기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있는 데이터랑 갑자기 진짜 또라이 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중간 데이터를 측정을 안 해가지고 이게 생긴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샘플 사이즈가 적다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조금 하고 학생의 이쪽 데이터가 존재를 하니까 이거 사실은 다 분석을 해주는 좋은 데이터 아웃라이어가 아니에요. 큰 그림에 봐서는. 왜냐면 중간에 우리가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경우. 근데 아웃라이어인데 내가 리그레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슬로프랑 인터셉에. 아웃라이어인데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 이런 이제 복잡한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definition of outlier를 어떻게 잡는가. 그리고 impact of outlier를 어떻게 계산을 해내는가. 그리고 이것을 없앴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 그리고 이 아웃라이어를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제일 좋은 거는 조금 더 컬렉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도 얘가 still 아웃라이어인지 아닌지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보면 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니면 들어가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타이포. 그렇죠? 뭐 4만이어야 되는데 4천으로. 이게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상에.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잡아서 아웃라이어를 해석을 해줘야 되고 residual diagnostic을 통해서 이제 아웃라이어를 디텍트 할 수가 있습니다. Choice of hypothesis testing for the variable effects is justified. Likelihood ratio test, Ward test. 그러니까 이제 significant 하냐 안 하냐 이제 요거 해야 되잖아. p-value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p-value를 했냐, p-value가 계산됐냐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한 p-value와 저렇게 계산한 p-value가 달라질 때는 이슈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대부분의 스터디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p-value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이것도 reject no, 이것도 retain no. 방법마다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말 이상한 경우가 요 방법으로 하게 되면 p-value가 significant한데 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때는 그것도 둘 다 얘기하면 돼요. 이럴 때 이 방법으로 하니까 significant하고 저 방법으로 하니까 안 하더라. 아까 얘기했죠. 남 이야기 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쭉 읽으면서 중요한 거 쫙 보면서 남 이야기 하듯이 그냥 이렇네. 이렇게 생각하니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근데 이게 에비던스 센터럴도 된 거잖아요. 이게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꼭 막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인생이 다 데이터가 다 조작이고 모델이 다 허상이에요. 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make sense 한 거 이런 걸 찾아내는 거지. 어차피 모든 모델은 다 틀린 모델입니다. 세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내가 만들고 있는 모델로 그렇게 안 움직여요 세상에. 뭐 목숨 걸지 말자고요. 지금 20년이 넘게 모델링 한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지금은 막 와 내가 리뷰션 모델 찾았는데 와 왜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막 저도 옛날에 그랬어. 자, multiple summary statistic model fits are presented. 이게 이제 chi-square difference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pseudo R-square value가 있고, model deviance가 있고, 근데 요거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fit, 그러니까 리그레션 모델이 잘 fit이 되냐 안 되냐, 오버롤한 퍼포먼스가 어떠냐, 좋냐 안 좋냐를 위해서 전통적인 리그레션은 어땠어요? R-square value를 보고 스탠다드 에러 value를 리포트하면 딱 끝났어요.
뭐 adjusted R-square value. 그게 뭐 0.7이면 75% of dependent variability explained by my regression model 이렇게 딱 끝나고 스탠다드 에러가 1.73이면 에러가 on average 에러 사이즈가 1.73입니다. 뭐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거는 이제 least square criterion 때는 그렇게 이쁘게 떨어져요. 근데 maximum likelihood로 올라오면 그런 R-square value가 직접적으로 없는 거예요. error variance 이런 걸 못 구하는 거예요. sum of square error 혹은 sum of square residual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저분한 걸 많이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요. 그 model fit in badness amount of fit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badness amount of fit이니까 그 인덱스는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내 데이터랑 내 모델이 잘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그 밸류는 커지면 커질수록 적합하지 않다. 그 밸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적합도는 올라간다, 적어진다. 적합도가 올라간다. 그 밸류는 model deviance라는 건 그 차이인데, 뭐 chi-square value를 해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 모델이 정말 일을 잘할 때는 뭐가 나온다? 퍼펙트하게 내 데이터와 이게 딱 맞을 때는 뭐가 나온다? 제로가 나온다. 약간 스탠다드 에러랑 약간 비슷한 컨셉인 거예요. 이 model fit에 관련된 기초적으로 계산해내는 게. 그 badness amount of fit을 계산하니까 제로면 perfect fit. 그리고 bad fit이면 그 value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smaller model, smaller number, the better.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R-square value는 0 to 1인데 0는 내 모델이 이를 설명을 하나도 안 한다. 1은 내 모델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variability.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죠. 그쪽 동네에서는. R-square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interpretability, 이게 어디서부터 숫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가지는 그런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냥 외워서는 이거 저도 못 외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개념을 알잖아. 아,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지. badness amount of fit을 요리조리 뭐 평균 내고 바꾸고 해서 나왔지. 그러면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뭐 만들어도 돼요. 내가 만든 badness amount of fit은 이거다. 그렇게 해석하세요. 아무도 안 써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pseudo R-square value는 pseudo는 뭐예요? pseudo는 뭐예요? 작아. 짝퉁. 원래 R-square value는 least square에서 나와야 되는데 maximum likelihood 하니까 R-square가 sum of square regression, sum of square residual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예요. 짝퉁. 괜찮잖아요. 짝퉁 좋은 거 있으면 그래도 돈은 있어 보이고 어디 갈 때 진품 산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그 regression에서 logistic regression에서 짝퉁 R-square를 만들어서 우리가 pseudo R-square를 배우려고 해서 왜냐면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면 좋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써요? pseudo R-square 배우면 deviance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zero면 pseudo R-square가 zero면 worst fit이고 1이면 best fit인 그런 상태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줬을 뿐이에요. 왜냐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interpretability. 그러니까 통계를 돌린다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져야 될까?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남들하고 설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공유를 하고 또 디베이트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통계의 인덱스를 잘 보면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조작을 다 한 거예요. 이해를 하게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저희가 통계를 하면서 설명을 못하는 통계 분석자,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리서처가 되는 게 순간 예를 들어서 이런 엑셀보다도 못한 것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력이 왜 이 사람이 이 짓을 했을까?
왜 이걸 굳이 0, 1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마인드를 생각을 하면서 수도 알아스코어를 본다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외워야 되는데 그 공식인데 모르겠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유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람의 바운더리가 거기서 그만해요. 다들 만들어내도. Categorical assessment model fit be a classification table and associated statistic.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내가 설명할 때 병아리 관계를 이야기했잖아요. 병아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돌려가지고 병아리가 안평아리일지 수평아리일지 모를 때 그럼 확률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반반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면 내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잘 보세요. 반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50-50는 하는데 어떤 모델을 잘 만들어서 수평알인지 안평알인지 잘 해놓으면 반반 아니죠. 반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맞출 확률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classification precision이라고 해요. 실제 병아리가 안평알일 때 내 모델이 안평알이라고 판명하고 실제 병아리가 수평아리일 때 수평아리라고 판명을 해서 수평아리가 판명이 되면 죽여버리잖아요. 갈아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 실제 그 방법으로 해서 안평아리, 수평아리 분석 모델로 쓰입니다. 그게 확장이 돼가지고 딥러닝도 하는 거고 지금 뭐 그거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프레딕티브 모델이 돼서 자동차도 움직이는 거고 테슬라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럴까? 실제 그래. 그게 아주 간단한 형태를 조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Regress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무시하시면 안 돼요. Final model presented is credible,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오케이, 당연한 거죠. 결국에는 내 모델이 이렇게 찾았어. 그래서 그게 내가 처음에 가졌던 리서치 퀘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람이 모델 만들자면 이건 빼고 이건 넣고 뭐 이러다 보면 처음에 내가 무슨 리서치 퀘션을 갖고 있는지 잊어버려요. 왜냐면 모델 빌드업하는 건 이제 핏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설명력이란 얘기는 내 리서치 퀘션을 어드레스하는 설명력에 근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핏만 잘 된다고 그냥 뭐 이거 돌리고 해보니까 이게 가장 뭐 했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줬는데 내가 리서치 퀘션으로 그게 처음에 시작도 하지 않았고 내 리서치 퀘션 못 돌아오는 모델로 끝났다면 that's the worst scenario. 왜냐면 진짜 개 노가다만 하고 졸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아무리 아름다운 모델이 statistically 아름답다 하더라도 내가 리서치 퀘션이나 리서치 하이포테시스 나의 이야기로 녹여내지 못했을 때 연구 주제로 녹여내지 못했을 때는 논문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논문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항상 내가 질문이 뭐였지? 이게 초심으로 돌아와서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리서치 퀘션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걸 근간으로 이렇게 베리에이션도 만들고 익스텐션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났네. 여기가 Logistic Regression Dissertation Publication Guide였습니다. 감사합니다.